푸르른 계절엔 눈이 부신 푸르름으로, 꽃이 피는 시절엔 그윽한 향기와 자태로 마음의 편안함을 전하는 풍경이 있습니다. 40년 세월을 품어안고 자연의 정성을 촘촘히 얹은 누군가의 열정이 만들어낸 정원.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품은 이곳의 주인은 시원 박태후 화백입니다. 우리 정원에서 언제가 가장 아름답냐고 그러는데 저는 하루하루가 다 달라요. 조경가인 그의 또 다른 직업은 화가. 여백의 미와 구도의 변화를 살려낸 그의 그림에는 우리네 정원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가 묻어납니다. 항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작업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은 정원을 더 재밌게 꾸며 나갈 것인가, 딱 두 가지만 생각이 돼서. 청아한 물소리와 새들의 노래가 정겹게 어우러진 나주 죽설원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 따뜻한 남도 땅에 안긴 나주에는 두 계절의 풍경이 공존하죠. 정원을 거닐다 보면 청정한 자연이 뿜어내는 건강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마법 같은 공간 죽설원. 이곳은 12,000평에 이르는 넓은 대지에 수백여 종의 꽃과 나무, 과실수가 어우러져 있는 자연 정원입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토종식물들이 줄을 이루고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한 채 자연이 스스로 가진 생명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놓아둔 공간이죠. 자연을 축소해서 가꾸고 다듬는 일본 정원이나 자연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깃든 위압적인 중국 정원에 비해 우리의 토종 정원은 자연과의 공존과 조화를 최우선으로 삼는데요. 한국 정원의 멋과 맛을 고스란히 살려낸 죽설원의 오늘은 한국 정원의 전통을 잇고 싶었던 박태후 선생의 철학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나무를 다듬고 이쁘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나무를 가꾸다 보니까 우리 한국 정원에 대한 생각이 이르게 돼서 지금 저희 집 정원은 전부가 다 자연스럽게 지기들이 자라도록 가만 놔두고 그대로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정원은 지금 가장 오래된 나무들이 한 40년 이상 컸는데 그 나무들이 이제 크면서 거기서 종자가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막 퍼져서 사방대 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심었던 나무들 외에 거기에서 종자가 떨어져 자연스럽게 커 나오니까 굉장히 더 자연스럽게 된 것이죠. 자연 정원이라고 해도 만드는 이의 정성이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정원 조성 초창기에 선생은 토종 씨앗을 구해다 정원에 심었고 씨앗이 자라도록 보살폈죠. 요즘도 선생은 하루도 빠짐없이 정원을 거닐고 바라보며 부족한 부분을 어루만져 줍니다. 죽설원의 상징이 된 기와땀도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수집한 결과물인데요. 세월의 흐름 속에 자연스레 빛바랜 기와는 자연의 일부로 녹아들었습니다. 이 기와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 장인들이 두들겨 만들었던 거거든요.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 사람의 심리는 아주 이상해가지고 분명히 던져서 버려버리는 것들인데 저걸 제가 좀 쓰겠습니다 하면은 아니다라고 자기들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와를 수집하는데 애환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은 그냥 공짜로도 가져오고 또 어떤 것은 비싼 돈을 주러도 가져오고 또 어떤 것은 또 제 작품하고도 교환하고 여기에는 제 정열과 시간과 노력과 돈이 투자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 기와들은 앞으로도 어차피 내가 죽고 나서도 어차피 그대로 남아있을 거니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시원 박태후, 그는 화가입니다. 정원을 만들어 오는 동안 그림에도 남다른 열정을 녹여냈죠. 한때 참새를 많이 그렸던 그에게 사람들은 참새화가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젊어서 배낭여행을 통해 세계를 경험한 시원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일 수 있다는 명제를 터득했고 이후 한국의 멋과 자연을 화폭에 옮겨 놓았습니다. 적절한 여백과 구도의 미학은 박태후 화백이 그의 경쟁력으로 여기는 요소들이죠. 평범한 구도로 하게 되면 그냥 보편적인 작업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좀 더 색다른 작업으로 되려면은 근본적인 생각의 발상. 그러려면 어차피 구도에서밖에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작업은 보면은 특별하게 어떤 한 부분들 작업한 걸 보면은 특별하게 정말 노련하게 잘한 작업들이 아니에요. 단지 구도에서 제가 긴장감을 확 줘버리는 것들이죠. 박태후 화백의 작품에는 자연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나무가, 때로는 꽃이 그의 화폭에 안겨 새로움을 얻죠. 자연 정원은 그에게 영감을 주었고 시원만이 담아낼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했습니다. 바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의 작품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쭉 지나가다 제 작품에서 일단 멈춰요. 그래서 상당히 신기해. 조금 사람들이 좀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내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는구나. 그것은 왜냐하면은 거기 아트페어 자연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 요즘 전부 설치라든가 부조들하고 여러 가지 요즘 굉장히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현란하고 아주 세련되게 잘 그려 있는 작품들 속에서 제 작품만이 유독 거의 안 그려진 작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철학적인 그런 것까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접근이 되지 않으려나?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신선해하고 관심을 가져두는 것 같아서 점점 더더 거기에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내가 작업을 해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더 갖게 된 계기도 되는 것이죠.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일찍 직업을 얻어야 했던 박태후 화백은 원예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년 동안 원예 관련 직종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는 틈틈이 정원을 넓혀갔고 밤이면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기 안에 있는 열정과 꿈을 위해 남들보다 덜 자고 더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낮에는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그림 공부를 했는데 이제 화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시 머릿속에는 빨리 공무원 생활을 그만 접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노심초사한 그 생각으로만 머리에 가득 들어찼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20년을 채우고 그만두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에 정원을 같이 이제 관리를 한 거예요. 주변에 땅이 나오면은 사서 정원을 만들고 그랬었는데 사실 여기가 전부가 다 과수원 지대이기 때문에 한창 소득이 나오는 배나무 밭을 제가 사가지고 배나무 다 베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연못을 만들고 나무를 심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러죠. 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여기 정원을 가꾸면서 나오는 소득은 이론도 없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건 미친 짓거리다라고 생각을 모두 하셨죠. 근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가 이제 꾸준하게 제가 밀어붙였었던 것은 저는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이 정원을 재미있게 가꾸어 나갈 욕심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거기에서만 제가 올인했었던 거예요. 젊은 시절 마음에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 40년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부지런했던 박태후 선생. 그의 간절한 바람 덕분일까요? 고등학교 시절 그의 손길이 미쳤던 감나무와 송악은 무심한 세월을 견디고 성큼 자랐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송악이라는 덩쿨인데요. 지금 이 나무가 감나무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기에 접붙여가지고 큰 나무인데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이 송악 넝쿨을 밑에다 심었죠.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아주 그 자연스러움이 연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이것은 나무하고 서로 공생을 해요. 그러니까 감나무도 살고 송악도 살고. 근데 이 송악은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기로는 그 아이비로 알려졌어요. 외국에서 들여온 것은 아이비고
우리나라에 자생한 것은 이 송화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자생한 거 아주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는 인식 자체가 꼭 외국에서 들여온 것만을 우리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것 또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터부시하는데 저는 여기에 제가 정원을 만들면서 멀리서 외국에서 들여온 것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전부 갖다 심은 거예요. 제가 나무를 좋아하게 된 것은 자연스럽게 원예고등학교를 선택하면서부터 그 학교에 가서 자연스럽게 나무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무를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심고 나무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겁니다. 제가 어느 순간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온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나무가 하나씩 좋아서 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원이 만들어진 거죠. 죽설원의 자연에 포근히 안긴 시원의 집입니다. 젊은 날 아내와 함께 손수지어서 의미가 남다른 공간이죠. 이곳에서 두 딸을 키워냈고 소복이 추억을 쌓으며 나이를 먹었습니다. 작업실과 주거 공간, 전시 공간까지 많은 역할을 해주는 그의 보금자리. 크고 넓은 창으로 따뜻한 햇살을 품을 수 있어 좋고 자연의 너그러운 풍경을 마주할 수 있기에 그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공간인데요. 겨울날 장작불을 마주하며 여유를 느끼는 순간이면 고단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매우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군에서 농촌주택개량 자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때 7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때 이걸 25평을 지은 건데 그러니까 그 돈 범위 내에서 지어야 하니까 어떻게든지 전략해서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이런 소재들이 상당수가 다 한 번 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이라든가 석가래 이런 것들도 전부 건축 자재로 나온 것들, 쓰고 남은 것들. 그리고 바닥도 학교 폐교 마룻바닥에 이게 폐교 마룻바닥 뜯어다가 전부 이제 벗겨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략도 할 겸 또 인테리어로 해서 할 겸 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쫙 깔아당기면서 저희 집 분위기가 또 잘 맞아서. 시원은 지난해 죽설원 원리임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의 40년 정원 인생이 켜켜이 녹아든 책에는 그가 정원을 가꾸며 들여온 땀과 정성, 자연스러운 멋이 가득한 정원의 사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시원의 삶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죽설원의 가치는 자연의 변화에 따라 다른 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죽설원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죠. 촉촉한 비를 머금은 자연은 더 싱그러운 빛깔로 반짝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갖습니다. 한 잔의 차를 마시며 나누는 소담한 대화 속에 소소한 삶의 재미가 깃듭니다. 차맛이 안 가는 게 괜찮네. 좋은데. 당신 머리 이렇게 봐봐. 이쪽으로 해봐봐. 이쪽. 여기 어제 긁힌 데가 이거요? 여기가 그렇게 쓰나? 어제 여기 부딪. 여기가 그러구만. 좀 긁힌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냉장고 먹자. 35년을 함께한 부부. 고생스런 젊은 날을 견뎌오며 두 사람은 더 단단해졌고 서로를 의지해왔죠. 남편의 뜻을 믿고 고생스런 짐을 나눠진 아내이기에 박태우 화백의 애정은 깊어만 갑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원동력은 사실 당신 덕분이지 뭐. 또 같이 즐기고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힘들거나 불가능했을 거예요. 또 더군다나 우리 안방은 날마다 불 때잖아요. 외출할 때 어제 들어왔을 때 그때가 좀 불편해서 그러지. 또 수고한 만큼 또 따뜻하잖아. 그리고 당신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수고하면서 사는 것을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나도 고맙지 뭐. 고즈넉한 자연이 기지개를 켜는 죽설원의 새벽. 푸른 여명이 내려앉은 연못은 아련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죽설원 가장자리에 옹기종기 들어선 7개의 연못은 박태우 선생이 손수 땅을 파고 물을 가둔 공간인데요. 연못을 따라 왕버드나무를 심었고 연못 주변에는 노란꽃 창포를 배치했습니다. 연못 언저리는 죽설원에서 박태우 선생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곳이기에 그는 아침마다 적막한 자연에 발자국 소리를 남깁니다. 긴 세월을 견뎌낸 버드나무는 아름다운 수형으로 가지를 뻗었고 연못 안은 물고기와 개구리가 공생하는 생태 공간이 됐습니다. 살다가 논이 나오면은 논 하나 사서 연못 만들고 살다가 또 옆에 논이 나오면 또 사서 만들고 그것이 7번에 걸쳐서 그래서 7개 연못이 형성되고 여기에는 제가 2가지 화초만 심습니다. 화초로는 딱 하나 노란꽃 창포 전체를 지금 여기에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노란꽃 창포거든요. 이걸 전체를 심어서 5월달이 되면 전체가 노랗게 피죠. 그리고 나무는 오로지 이 왕버들만 심었어요. 이게 좀 쭉 큰 것들이 좀 왕버들인데 이것이 내가 심은 지가 한 25년 정도 된 것이거든요. 전부 가지를 꺾어서 이제 삽목해가지고 뿌리 내려서 심은 건데 내가 이 2가지만 심은 이유는 습지에서 최고의 강자예요. 특히 이쪽에 영산강 같은 데 보면은 영산강 안쪽으로 또 강 안팎으로 전부 버드나무들이 자생을 하는데 이 왕버들을 유독 내가 심는 것은 왕버들이 이 세월이 오래 흘러가면 갈수록 수영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이 왕버들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은 빨리 크죠. 공해에 강하죠. 병충해에 강하고 또 이 잔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뻗어져서 이게 물 정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토양 지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일부러 철근 콘크리트를 하지 않아도 뚝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뚝 가해로 심어도. 이제 겨울이 닥쳐서 이제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길이에요. 사실 저는 정원이 조금 넓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꼭 아침에 운동을 하고 하루에 한 최소한 2-3번 여기를 산책을 합니다. 근데 이 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자연스럽고 좋아서. 이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 새들이 아주 많아요. 지금도 새소리 들리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지역이 전부 나주 일대여서 과수원지대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 집만 숲이 형성되니까 주변의 새들이 전부 우리 집으로 달라드는 거예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근데 이제 지리산이라든가 설악산이라든가 굉장히 환경 좋은 곳은 새들이 많지만은 거기는 전부가 다 주변으로 전부 분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단위 면적으로 봐서 마리수는 적은데 우리 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거나 저녁 무렵 되면 항시 산책하는 것이 새소리 듣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른 느낌을 자아내는 소담한 정원. 곳곳에 스며든 주인의 발자국과 땀방울이 시간의 힘을 얻어 이토록 아름다운 공간으로 열매맺었습니다. 화가이면서 조경가인데 이 조경 자체가 저한테는 완벽한 설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화가들이 보통 실내에서 작업, 캠퍼스 위에다 작업도 하지만 바깥에 요즘은 퍼포먼스도 하기도 하고 어떤 대지에다가 어떤 설치 작품들을 많이 설치하고 그러는데 저는 나무 하나를 심으면서 이 기와장 하나를 쌓아놓으면서 또 이런 돌들 하나를 갖다 놓으면서 이거 하나가 전체가 다 나는 하나하나가 다 설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었던 거고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죠. 한 점 한 점이 설치 작품이고 죽설원 정원 전체가 저한테는 설치 작품이죠. 몰입이라는 삶의 방법을 즐기는 사람 박태후 화가. 그는 타고난 화가이기보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 재능을 일궈온 사람입니다. 공무원 재직 중에 그림에 대한 열망을 확인했던 그는 그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 야간대학 산업디자인과를 다녔고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그림에 입문한 지 3년 만에 미술대전에 입선하는 실력을 갖추게 됐고 이후로도 엄청난 시간을 그림 작업에 쏟아부었는데요. 그런 시원의 열정은 자식들에게도 전해졌고 두 딸은 화가가 돼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스무 차례가 넘는 전시회를 통해 부지런히 대중과 소통해온 점은 시원 박태후 화백이 품은 저력. 절제된 선의 미학과 여백이 전하는 여유로움은 그의 작품이 한국에서뿐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하기 싫을 때 슬럼프에 빠질 때 악착하잖아요. 그때 오기로 하여튼 작품 안 해도 상관없어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보면은 그 다음 어느 순간 지나놓고 보면은 아 나도 모르게 확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 슬럼프에 빠졌었을 때 놀아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냥 악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의 경우는. 그래서 저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평상시 중요하지만 슬럼프에 빠질 때 절대로 분 놓지 말고 해라. 누군가는 무모하다 비웃었고 누군가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박태후 선생은 마음에 품은 꿈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고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차분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죠. 황토와 자갈밖에 없던 메마른 땅에 스며든 한 박태후. 소박하지만 아름답고 치열함 속에 여유가 묻어나는 그의 나날들은 이 시대의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